혹시 내가 가진 아이디어나 전문성, 이게 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까 이런 답답함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마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혼자 막 떠드는 기분, 그럴 때 있잖아요. 오늘은 바로 이 문제, 당신의 그 탁월함이 왜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지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깊게 파헤쳐보겠습니다. 네, 그 보내주신 자료들, 탁월함과 이해의 불일치, 그리고 혁신 평가에 대한 여러 관점들, 이걸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. 핵심은 그거 같아요. 그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꼭 당신 능력 부족이다. 이건 아니라는 거죠. 아, 능력 부족이 아닐 수도 있다. 네, 오히려 그 평가하는 사람의 이해 수준, 혹은 뭐 시스템 자체의 한계, 그런 것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,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. 좋습니다. 그럼 이번 분석의 목표는 이거네요.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아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당신이 평가자나 투자자를 만났을 때 그때 생기는 그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 있잖아요. 그걸 좀 이해해보고 왜 제대로 된 만남, 이른바 매칭이 중요한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걸로 하죠. 우선 그 부정적인 피드백, 이걸 받았을 때 그게 꼭 당신 탓만은 아니라는 점, 이거부터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자료에 되게 흥미로운 예시가 있었잖아요. 네네, 그 컴퓨터 공학 박사 얘기죠. 맞아요. 미국 최상위권 컴퓨터공학 박사 수준의 연구 결과물이라도 이걸 제대로 알아볼 평가자를 못 만나면 정당한 평가를 받기 어렵다. 그러니까 평가자의 전문성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. 맞습니다. 근데 단순히 전문성 부족, 이 문제만이 아니고요. 자료에서는 더 근본적인 걸 지적해요. 바로 이해 수준의 차이라는 건데요.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. 이해 수준의 차이요. 네, 이 차이가 그냥 설명만으로는 넘기 힘든 어떤 벽 같다는 거예요. 자료에선 이걸 이렇게 비유했죠. A, B, C, D, E 수준까지 이해하는 당신과 A, B, C까지만 이해하는 평가자. 이런 관계요. 잠깐만요. 그럼 그 평가자는 D나 E 수준의 가치를 아무리 들어도 진짜로는 이해를 못한다는 건가요? 이게 뭐 노력해도 안 되는? 네. 자료의 핵심 주장은 좀 그렇습니다. 겉으로는 듣고 뭐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겠죠. 하지만 그 깊이나 진짜 의미, 그 잠재력까지 온전히 이해하고 아, 이거다. 이렇게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거죠. 심지어 키 차이처럼 좀 절대적일 수 있다. 이런 비유까지 나와요. 와, 키 차이요?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. 그렇죠. 아무리 뛰어난 설명이라도 상대방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이해의 영역이 있다는 통찰인 셈이죠. 물론 그렇다고 뭐 소통 방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. 자료에서도 그 점은 짚어줍니다. 평가자의 이해 부족이 크더라도 당신의 전달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시장과의 연결성 같은 다른 요인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. 이건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요. 부분 동의. 아, 그렇군요. 단순히 내용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, 진짜. 그래서 결국 수준에 맞는 평가자를 만나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군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생각해보면 초기 구글이나 테슬라,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처음엔 다들 뭐 저게 되겠어? 했잖아요. 근데 결국 그 가치를 알아본 소수를 만나서 세상을 바꿨으니까요. 아, 그리고 단순히 평가자 눈높이에 맞춰서 내용을 막 쉽게만 만드는 거, 그게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죠. 그것도 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. 바로 그 지점이죠. 이 매칭의 문제. 이게 비단 뭐 투자 유치, 여기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. 우리가 좋은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뭐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까지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. 아, 그러네요. 사람 관계도 그렇고. 네.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해하는 그 상호성. 이게 성공적인 연결의 핵심이다. 이런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랄까 좀 더 구조적으로 전문적인 평가자 풀을 넓힌다거나 하는 그런 생태계 차원의 고민도 필요하다는 걸 시사하고요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. 그럼 ABC 수준의 평가자 앞에서 DE 수준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완전히 포기해야 하나? 그러게요.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을 텐데요.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런 관점도 제시합니다. 낮은 수준의 평가자를 뭐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우선 ABC 수준에서 신뢰를 먼저 쌓는 거죠. 그러고 나서 DE 수준의 이야기로 나아가는 일종의 다리 놓기 전략. 이게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요. 부분 비동의. 다만 모든 자료가 이 전략이 항상 유효하다고 동의한 건 아니었어요.
좀 다른 의견도 있었고요. 아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렸군요. 네. 그리고 또 그 평가자가 왜 거절했는지 명확한 피드백을 안 주는 게 지원자의 오해를 키운다는 특정 주장이 있었는데 이건 이번 핵심 자료들에서 직접적으로 다룬 내용은 아니라서 저희가 동의비동의 판단은 좀 유보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당신의 그 뛰어난 아이디어나 전문성에게 때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건 당신 탓이라기보다는 평가자의 이해 한계 혹은 당신과 평가자 사이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수준 차이 때문일 수 있다. 내 진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, 즉 적합한 상대를 만나는 것이다. 이게 핵심이네요.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? 아마 다음번에 당신이 아이디어를 발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찾거나 중요한 관계를 맺을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내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봐줄 진짜 청중은 과연 누구일까? 이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진짜 청중을 찾는 것 중요하네요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이 생기잖아요. 만약에 깊은 수준의 이해, 그러니까 D 수준이 통상적인 수준인 ABC에게 전달되는 게 본질적으로 좀 어렵다면 기존 시스템 안에서 정말 파괴적인 혁신은 도대체 어떻게 처음 그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? 아, 그러게요.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. 그렇죠. 그냥 운 좋게 뛰어난 소수의 안목 있는 평가자를 만나는 거, 그거 말고 이 깊은 이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다른 창의적인 방법은 없을지, 이건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